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품종은 대극천 이제 하우스. 날도 춥고 날이 흐리면은 이 하우스에 와가지고 계속 전지를 하고 있는데, 나무의 이렇게 모양을 보면은 사과나무 모양처럼 약간 이렇게 세장방치형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키워놨거든요. 이 수영은 제가 하는 수영의 이제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가면은 이 아래쪽에 있는 이런 밑에 특징성 이런 결과지들은 다 잘라내고 결국은 이 위쪽에서 다시 새로운 주지를 형성을 할 거예요. 그런 이제 과정 중에서 이 높이의 주지에서 복숭아를 따먹지 않고 계속 훑어댈 수도 없는 거고, 따먹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수영을 하면서 따먹어 가면서 밑에 거 잘라가면서 나무 수영을 이제 완성을 하려고 이런 수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지금 하는 전지는 일반 다주지 같이 주지가 많은 그런 수영에서는 따라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결과지 자체가 엄청 길고, 그리고 도장지를 이용해 가지고 결과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일반 다주지 같은 경우에는 주지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주지가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지 자체를 고순도치 수영 같으면 짧은 가지를 이용을 하면서 할 건데, 이 수영 같은 경우에는 짧은 가지가 없어요. 그리고 조생종 대극천이기 때문에 결과지 자체가 길고, 그리고 결과지가 쓸만하다고 짧은 거는 결과지 자체가 메가리가 없다 해야 되나요? 너무 가늘고, 자, 이런 식으로 결과지 자체가 너무 가늘고 힘이 없어가지고 이런 데다 복숭아를 달면은 조생종 같은 경우에는 이 결과지가 좀 살이 붙고 좀 힘이 있어 보여야 되는데 너무 가늘다 보니까 여기다 복숭아를 달면 안 커요. 그러니까 복숭아를 어디다 다느냐면은 어느 새끼손가락 굵기 이 정도 되면은 여기서부터 복숭아를 이렇게 달아서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메가리가 없고 못 쓰는 건 아니죠. 그냥 중만생종 같으면은 좋은 결과지지만은 조생종이기 때문에 이걸 다 잘라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오늘은 요 이제 결과지 요거 하나 전지를 하고,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는 전체적인 나무 전지를 하도록 해볼게요. 자, 어차피 이제 이 아래쪽에도 결과지가 있고 이 위쪽에도 결과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아래쪽까지 햇빛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다시피 결과지 자체가 다 장초란 말이에요. 다 장초인데 이 장초를 어떻게 활용해서 이 안쪽까지 햇빛이 들어가게끔 전지를 하느냐,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이런 결과지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작년 여름에 염지를 했어요. 그 염지 손바닥이 막 빨갛게 멍이 들 정도로 염지를 했거든요. 그럼 염지를 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센 결과지를 만들 가지가 너무 세다 보면 이제 이 주지보다 굵어진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예전에 이 보세요. 염지해 가지고 돌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안 돌리면은 다주지처럼 되는 거죠. 주지가 한 개, 두 개, 막 세 개, 네 개 막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런 완전 센 도장지가 될 거를 염지를 해 가지고 이제 결과지로 바꾼 거죠. 그러면은 염지를 한 가지는 몇 개가 되느냐? 자, 요거 하나.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제 두 개예요. 네. 얘가 제일 센 가지였었는데 염지를 해가지고 비틀기를 해서 수세를 떨어뜨려서 나머지의 가지들이 예, 어느 정도 이제 도장을 한 거죠. 그래서 비율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제가 맞춘 거고요. 그래서 전지를 한번 해본다고 하면은, 이건 조생종 대극전이라 했어요. 안쪽에서부터 전지할게요. 자, 이렇게 예비지 내년 잎눈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자, 이 결과지 끝으로 열매를 모를 거예요. 그러면은 자, 위쪽에 염지 넣고 각도가 아래로 처박혀 있는 거는 왜 잘라내냐면은 이 아래쪽에 그늘을 지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어느 정도 각이 위쪽으로 올라선 가지 중에 결과지의 꽃이 끝에까지 어느 정도 박혀 있는
결과지를 골라 가지고 두는 거예요. 자, 아래쪽으로 처박혀 있는 거 먼저 다 잘라내고, 자, 아래쪽으로 처박혀 있는 거 다 잘라내고, 자, 어느 정도 서 있는 가지 중에 서로 가까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고순도치 수영을 할 때는 이거를 더 짧고 야리야리한 순을 두겠지만은 조생종에다가 제가 하는 수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거꾸로 약한 거를 잘라내고 이렇게 긴 거를 둔다 이거죠. 긴 것도 이렇게 눈을 정리를 해가지고 하나로 쫙 오게끔, 이것도 위로 살짝 섰어요. 이걸 왜 이렇게 쓴 걸 두냐 하면은 이 아래쪽에 햇빛이 들어가게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이 아래쪽에 걸 두면 아래 있는 가지를 따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런 결과지는 중만생종에 사용할 때 사용하는 결과지고, 대극천 6월 말 7월 초에 따는 복숭아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지를 사용하기보다는 잘라내고 여기 직접 이 둥치에다가 그냥 바로 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결과지를 잘라내는 거고, 이걸 잘라내지 않으면은 여기서 나오는 잎들이 이 아래쪽에 햇빛을 너무 많이 가리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수세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쫙 훑어대고 어느 정도 힘이 있는 중장초에 결과지를 두고 전지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러면 결과지를 몇 개를 뒀냐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쭉 5개를 둔 거죠. 그러면 아래까지. 제가 할 얘기는 많은데 집약적으로 얘기하기가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잘라내고, 자, 이런 상태로 있는데 이 안쪽에 가늘은 거 이런 거는 복숭아 달아도 안 커요. 못 써요. 다 잘라내고. 자, 보니까 이 안쪽에 결과지가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 가늘잖아요. 너무 가늘고 매가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거 걷어 올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걷어 올렸고, 요것도 매가리가 없잖아요. 너무 가늘고 찌지하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막아서 힘을 돋궈주기 위해서 이제 걷어 올리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두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웬만하면은 자, 이렇게 찌지해가지고, 이것도 바짝 붙어 있는 거는 내비두는데 어느 정도 이런 거 한 뼘, 2뼘 이상 되는 거 야리야리하긴 한데 힘이 없는 거는 두지 마시고 어느 정도 힘이 있는 가지를 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는 전지에 어느 정도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짧은 거 해가지고 고순도치 수영으로 해서 하더니 갑자기 대극천 전지할 때는 반대 전지를 하네. 그 얘기를 하실 텐데, 저는 대극천 전지를 이렇게 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자, 이런 중가지에 결과지가 있고 아래쪽으로 쳐져 있잖아요. 이 아래쪽에 쳐져 있는 거는 아래쪽에 햇빛을 지우고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그늘 속에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라내고, 이런 장초, 이거 단초 전지하면 다 잘라내겠죠. 근데 지금 대극천 조생종이기 때문에 이런 전지를 하는 거고, 이것도 지금 가지가 이제 위로 섰단 말이에요. 날리고 가지 반듯하게 이렇게. 자, 복숭아를 어디다 다느냐, 요 안쪽에다 이렇게 달 거고, 요 바깥쪽에 이렇게 달 거고, 여기서 이렇게 달 거예요. 제일 두꺼운 여기만 안 달고 어느 정도 굵기가 되는 이 부분에다 복숭아를 단다 이 얘기죠. 그래서 전지의 모양이 예전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제가 이런 전지를 하는 이유는 주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여러분들처럼 주지를 갖다가 막 다주지로 해가지고 하기에는 이런 전지는 못 하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은, 제가 하는 전지가 강전일까요, 약전일까요? 제가 지금 하는 전지가 약전이죠. 왜냐하면은 기른 가지를 두고 짧은 가지를 잘랐잖아요. 그럼 거꾸로 짧은 가지를 두고 기른 가지를 자르면은 강전이죠. 근데 제가 지금 한 전지는 엄청 약전한 거죠. 왜냐하면 기른 가지를 두고 가는 가지를 잘라냈으니까. 조생종이 지금 나무가
너무 힘이 좋아가지고 함부로 잘라내질 못해요. 예, 그래서 최대한 약전을 하고 최대한 결과지를 많이 끌고 가가지고 올해 복숭아를 어느 정도 달아서 수세를 안정시키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수영이 조금 어수선하더라도 올해는 이 정도의 전지를 해서 수세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전지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